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마은혁 후보 임명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상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국회 본회의도 있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방송에 잠시 출연해서 마은혁 후보 관련돼서 선고기일을 너무 빨리 잡은 것이 진짜 찝찝하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차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때는 뭔가 편향된 결론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대로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식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헌법이 단심제라서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헌법적 결정이 매우 좀 잘못됐고 아마 헌법 교수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란이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요, 이게 지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판단한 겁니다. 첫째, 권한쟁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까지는 했고요. 대신에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두 가지 덧붙였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장이냐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되는 의무를 최상목 대행한테 직접 의무를 지어달라. 최상목 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라는 결정을 구했는데 그 결정은 적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각하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헌법에 위배된 것은 맞지만 임명을 하여야 한다. 언제까지 임명해라.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는 없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데 이미 마은혁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까지 민주당이 요구했는데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마은혁 후보는 재판관으로 현재 임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침해한 것이지만 대신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을 강제할 만한 어떤 임명 의무를 최상목 대행에게 부여할 수도 없고 이미 임명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정쩡한 결정이죠.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저는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아마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또 하려고 하겠죠. 탄핵 소추를 가지고 압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을 겁박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또 제공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지금 최상목 대행의 옛날 사건까지 꺼내 들어가면서 아직 예전에 미르재단 관련된 박근혜 정부 시절에 8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면서 아직 공소시효 지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대놓고 협박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탄핵소추 관련된 협박도 당연히 할 겁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취지를 법원행정처는 법원이니까 법제처나 정부기관의 법률 해석기관인 헌법의 유권 해석 권한은 법제처에 있거든요. 법제처 또는 법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문의 의미를 제대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덜컥 무조건 이 결정문을 혼자서 해석해서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 결정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법제처나 법무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되고요. 이 내용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 또 그 시기가 못 박히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 재판에 대해서 지금
선거기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후반전도 다 끝난 시기에 심판을 교체하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편파적인 심판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를 현재 시기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복귀가 사실상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소추 인용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재판 변론 종결도 한 번에 변론 기일만 열고 바로 종결했거든요. 그만큼 탄핵소추 사유를 입증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업무 복귀를 하는 것이 나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이 우선 먼저 나서서 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해석론을 넘어서서 임의로 해석해서 함부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정문의 비판 포인트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당연히 국회 표결이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절차적 위반이 심각한데 여기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갈렸어요. 애초에 국회의장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사람 재판관이 5명이고요. 저는 이 결정에는 솔직히 동의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정영식, 김복형, 그 다음에 또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국회 표결이 있었어야 됐고 그것은 맞지만 저번에 마은혁 후보 임명 촉구 결의안에서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가 아예 무의로 돌아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이 3명의 그 헌법재판관들이 절차를 좀 엄격하게 해석했다는 면에서는 이 3명의 재판관들이 나중에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있어서도 절차적인 위반을 좀 지적할 소지가 커졌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3명의 재판관조차 어정쩡한 결정을 한 겁니다. 애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한 게 위법이면 그 위법의 하자를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치유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반칙이냐면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이게 위법하면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되는데 평의를 통해서 재판을 재개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고요. 하자 치유도 완벽하지 않은 것이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표결을 했어야 되는데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뭐 좀 강제력 없는 안을 올려서 거기에 대해서 가결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자꾸 헌법재판소 편의대로 헌법재판소법을 해석해서 자꾸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하다 보면 국민이나 다른 사람,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무슨 적법 절차나 절차적인 거를 다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그 절차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돼야 맞죠. 헌법재판소 절차나 내부적인 부분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는 너그러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면에서도 마은혁 후보가 여야 합의 후보냐에 대해서 결정문을 제가 다 봤는데 굉장히 어정쩡하게 넘어갔어요. 스리슬쩍.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모호하게 말끝을 흐렸거든요. 근데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다수당이 헌법재판관 3명은 그냥 자기들이 임명해도 되는 겁니까? 협의하다가 합의가 안 돼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단한 질문에 이 결정문이 답을 못하고 있어요. 저는 마은혁 후보 여야 합의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할 때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1명 하는 것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냐는 부분에 대해서 얼버무렸고요. 두 번째는 합의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시점을 인사청문회 직전의 과정을 구구절절 썼어요. 근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어떤 얘기를 합의가 설사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합의의 완성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국회 표결할 때까지는 정치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깨트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느 일방이. 더더군다나 이 부분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어떻게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합의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가 다시 결렬이 된 거예요. 합의가 됐다가 깨진 겁니다. 근데 이 합의라고 하는 건 국회 표결 시점까지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근데 합의의 기준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끊임없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물어보고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표결 시점에 대한 판단이 빠졌습니다. 그 합의에 대한 판단 시점. 국회 표결을 시점으로 하는 게 너무나 논리적으로 명백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졌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심제이긴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수 국민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내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에는 매우 부족한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핵심 쟁점도 빠져있고 어정쩡한 결론이고 더더군다나 좀 헌법재판소의 셀프 결정이고 헌법재판소 편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재판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은혁 후보가 지금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재판은 변론 종결이 됐기 때문에 선거에는 관여할 수 없어요. 그건 법률상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은 한번 임명되면 6년이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목 대행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